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못 말리는 영어과학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집에서 공부를 주로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학교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또 어떤 학교는 뭐 갑자기 등교가 중단되는 사태도 있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시험을 치른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힘든 일이었을 텐데 무사히 치르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총평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치른 이 시험이 어떠하였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오늘 시험 각 문항별로 우리가 조금 꼭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 각 문항별 리뷰를 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 EBS가 간접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6평, 9평 수능을 위해서는 EBS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우리 평가원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지 EBS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EBS만 하는 건 아니고 EBS와 병행할 수 있는 다른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은 무엇이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리면서 뭐 꼭 굳이 커리큘럼을 안 타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시험 각각 문항의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선생님이 11개로 분류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듣기인데 이번에 듣기가 6번하고 11번이 마치 좀 탭스 문제처럼 좀 꼬아서 나온 게 컸습니다. 특히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할인 쿠폰 준다고 했는데 그걸 할인 쿠폰을 다음번에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포장을 할 때 돈 추가 받는다 했다가 리본드 할 때 필요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번에 만약 듣기를 틀렸다고 했을 때 이 듣기 점수 나 듣기 2개 틀렸어 해서 듣기 다 맞았으면 1등급인데 듣기 다 맞았으면 2등급인데 이런 식으로 점수를 올려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수능 때는 그럼 다 맞는다?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가 드러난 것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좀 듣기가 좀 안 되니까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틀어준다거나 학원에서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먹어야지 올려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그 독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21번 문제 그렇게 아주 좋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줄만 딱 읽으면 선택지와 좀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다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원의 철학, 즉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지문 내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점, 지문 내 근거가 2군데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게. 그리고 선택지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번 문항은 지문에서 근거 찾고 선택지 소구하는 연습의 관점에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2번 요지 문제가 한글 해석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친구들이 틀렸는데요. 그 이유는 마지막 but 이후에 too important to ignore 혹은 cannot be understated 이런 구문을 해석을 못한 원인이 커서 완전히 정반대말을 골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틀렸다. 내가 좀 구문력이 아주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23번, 24번 주제 제목인데 여기를 맞았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틀리면 더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주제 제목 지금 굉장히 뻔하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24번 같은 경우는 뭐 근자에 이런 시험이 있었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제목 문제를 만들었어요. 안 나옵니다. 수능은 훨씬 더 아카데믹하고 훨씬 더 길고 오히려 좀 정보도 많고 이런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 제목, 선택지 선정 능력을 묻기 때문에 이 23, 24번은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거는 수능과 상당히 거리가 먼 주제 제목 유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어법. 어법은 1번하고 2번이 둘 다 도치구문이 나오면 상당히 재미있고 특이한 패턴인데 이제 출제자들이 그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원이 늘 좋아하는 긴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정확히 찾고 분사의 능수동을 묻는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9번은 상당히 복습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설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전에서 내가 도치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도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오늘 잘 복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0번. 30번이 여러분들 이번에 오답률 1위, 정답률 21%, 즉 뭐 찍은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답률이 나왔는데요.
킬포가 어디였어요? 그렇죠. object 뭐뭐에 반대하다. 생긴 건 되게 착하게 생겼죠. 명사 object는 목표, 목적 이런 건데 동사로 쓰인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라고 했죠? to가 방향인데 이 방향이라는 건 너무 세게 가지고 뿡 쳐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의미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뜻 자체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찍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현장에서 특히 강남대성에서 보면 이 object2가 예전에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삽입 문제의 주제문 같은 걸로 나왔었는데 그걸 인식 못하니까 다 틀린 학생 거의 뭐 반에 맞은 애가 아무도 없어. 맞힌 애가.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걸 다이어그램에 전치사만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치사만에는 이 object에 제가 별표 5개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고 아까 해설 강의에서 보여줬는데 다이어그램에 한 번 더 넣을까 했다가 올해 실제 수능평가원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object가 쓰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틀려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반복돼서 나왔는데도 네가 틀렸다면 이제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건데 한 번도 평가원 시험에 나온 적 없었고 기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몰랐을 수 있는 어휘다 보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틀려도 괜찮다 생각하고 이거는 여러분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정도로 좀 갈무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빈칸 난이도는 어땠어요, 선생님? 네, 빈칸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뭐 작년 3월, 그 작년 3월, 뭐 수능 이런 거에 비해서 특별히 어렵다라고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굉장히 쉽게 또는 어떻게 보면 앵커링이 분명하게 되면서 정답을 찍을 수 있었던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빈칸을 풀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두 다 배울 점이 있으니까 혹시 틀렸다면 잘 갈무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36, 37번 굉장히 학습할 요소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서로 결이 다른 두 문제를 딱 해주신 것 같아요. 36번 같은 경우는 A, B, C의 연결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어가 없이 내용만으로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중간에 내용의 전이가 되면서 각각의 이 꼬리 부분과 머리 부분이 붙으면서 먹고 꼬리 머리 먹고 자, 이 먹고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습해 보기 좋고 37번은 B의 연결어 하나 있긴 하지만 B도 될 것 같고 C도 될 것 같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적인 어떤 중요도를 판단한 다음에 역시 꼬리를 보고 정답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그널 없이 내용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평가원의 트렌드를 굉장히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36, 47번은 꼭 복습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됐죠? 자, 38, 39번. 38번은 시그널 either way, 대명사 it 이걸로 그냥 끝나버렸고 39번 같은 경우도 this에 함몰되지 않고 내용을 따져봤다면 그냥 완전히 앞에는 번들 패키징이고 뒤에는 번들이 아닌 채로 구매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모순돼서 바로 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렸고 이 38, 39번도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기를 측정하기에는 괜찮으나 실제 수능의 난이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맞았든 틀렸든 크게 틀리면 반성 많이 해야 되고 맞았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곤란하다는 거예요. 40번 요약문 문제도 평이했고요. 41, 42번은 제목 문제가 뻔하지 않고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 어휘 문제도 딱 평가원 수준으로 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지문 21번, 29번, 30번, 36, 37, 41, 42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았다라고는 결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주제 제목이 그냥 거저줬고 38, 39가 거저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어이없게도 아마 이번에 25번 통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듣기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왜 그래요? 그만큼 실전 대비와 연습을 많이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절대 올려치기 하면 안 됩니다. 피드백 하셔야 돼요. 내가 실전적으로 모의고사 같은 걸 좀 안 풀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고 난이도가 조금만 높게 나와도 내가 무너지는구나. 듣기를 조금만 연습을 해도 그 정도 트릭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하거든요. 막 들었어? 야 마지막에 세상에 쿠폰 주고 쿠폰 다음번에 쓰라고 하잖아.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뭐가 큰일 날 뻔해요. 원래 그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전체적인 문제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 복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테마는 바로 EBS, 달라진 간접 연계 시대에 맞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EBS가 직접 연계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EBS 3권의 책에서 영어 영독 수완에서 총 7문제가 본지문 그대로 연계되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유형은 바뀌었지만요.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내가 본지문이 시험에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됐죠. 왜? 간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간접 연계는 소재 연계예요. 가령 어떤 뭐 인구 과밀화 이런 소재가 나오면 지문은 다르지만 그 인구 과밀화라는 소재를 그대로 다룬 내용이 다시 한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과거에 간접 연계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50%만 연계를 간접 연계로만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난 이 상황에서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 앞에 놓인 길은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가지 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첫 번째, 근본 영어로 승부한다. 난 EBS 버린다. 간접 연계는 그냥 내 실력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학생은 EBS를 이제 다 풀고 분석을 하겠다. 마치 직접 연계처럼. 그래도 간접 연계니까 영어 공부도 할 겸 다 풀고 분석하겠다. 이런 학생이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선생님이 이번에 출시하는 라이트하우스와 함께 EBS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친구들이 EBS 학습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고 단어를 외워야 되는 게 얼마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EBS 버린다. 그러면 EBS 공부 안 하겠죠. 그러니까 0시간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외워야 할 단어 개수 그냥 본인이 선택한 단어를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그냥 외우면 됩니다. 다만 EBS에 있는 어휘를 우선순위로 본인이 아예 안 외우겠죠. 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작년처럼 그냥 다 풀고 분석한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수십, 수백 시간. 그리고 EBS에 있는 영어 어휘 다 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라이트하우스와 함께 정리를 한다면 일단 소재 연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소재가 있는지를 단 7시간 만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관통하는 550개의 최중요 어휘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각각의 길이 있는데 이 친구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까 효율적으로 공부했던 학생, 시험장에서 연계 체감 다 0%겠죠. 왜냐면 EBS를 아예 안 봤기 때문에 근본 영어로 실력 승부를 했기 때문에 0%예요. 그리고 수능이 아마 다가올수록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소재 연계라는데 이제 3권을 다 풀 수도 없고, 그리고 EBS 해석지에 있는 소재만 이렇게 본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점점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막 직접 연계 때처럼 다 공부했어. 그러면 연계 체감 가능성 솔직히 근데 문제를 결국 풀지만 이게 어떤 소재인지가 솔직히 기억 남습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에 비례해서 심리적으로 별로 안정감이 느껴지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라이트하우스로 소재를 제대로 정리한 학생이라면 70% 이상, 좀 많게는 100%, 왜냐하면 정말 간단하게 다 정리가 되거든요. 완벽하게 소재를 모두 다 소재별로 정리를 하고 그 소재를 관통하는 어휘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적어도 연계가 되는 문제들, 그게 간접 연계라고 할지라도 전혀 어려움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소 시간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딱 하루 7차 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7차 시면 딱 하루 만에 그냥 각 잡고 들으시면 수특 영어 한 권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접 연계 시대 때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으로 EBS를 여러분들이 클리어할 수 있고 남은 시간을 정말 본질적인 기출문제 풀이와 강의를 듣는 데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셈이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이 라이트하우스에서 다루게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소재가 뻔한 거, 그런 거 다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 인간은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이런 거 뭐 봐도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연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식과 되게 반대되는 그런 지문들은 한 번쯤은 봐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소재 연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을 테니까요. 가령 뭐 social loafing, 사회적 태만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출제자와 수험생 본인 사이에 배경 지식의 교집합을 만들어 놓은 학생들이라면 시험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social loafing이 나와도 하면서. 근데 한 번도 안 본 학생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선되게 소재를 중요도에 따라서 다 배치를 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뇌에 쏙쏙 박히는 개연성 있는 강의. 수특 영어 지문은 1강부터 테스트 3까지 그냥 이제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소재별로 살짝 분류되어 있고. 근데 이번에 라이트하우스는 이 모든 지문들을
소재별로 저희가 나눈 18개의 소재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가령 사회, 역사, 과학, 환경. 예를 들어 환경 지문을 그냥 딱 한 번에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이해도 잘 되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돼도 선생님이 강의를 해줄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이번 수특 영어가 담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도록 간다. 자, 근데 소재만 안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거 정말 어떻게 문제화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해 EBS의 중요 소재를 반영했던 과거 기출 문제 플러스 또 기출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새롭게 제작한 자작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파트 1에서 소재를 공부했는데 파트 2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실전적으로 풀어보면서 간접 연계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구성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하우스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히려 간접 연계 기회다. 오히려 직접 연계만큼 EBS를 미친 듯이 안 해도 되고 봐도 어차피 뭐 모르는데 그거 있잖아. 막 야, 이거 내가 선생님이 찍어준 거 나왔지? 했는데 그랬어요? 죄책감 들고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남는 시간에 뭐해? 단어 외우고 본질적인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EBS 간접 연계 라이트하우스로 공부하자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세 번째, 앞으로 어떻게? 그럼 간접 연계는 간접 연계대로 라이트하우스로 가져가고, 그럼 이거 외에 본질적인 공부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케이스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보았어요. 왜냐면은 천편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 지금 국어, 수학, 탐구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영어를 구문 강의를 새로 듣기에는 좀 여유가 없고, 그냥 빨리빨리 독해 유형을 대비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학생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일단 구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어도 돼요.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생님이 Q&A 게시판에 정리한 구문 20수 중에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꼭 들어야만 하는 그 핵심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파트들만은 듣고 전치사만 아주 가볍습니다. 이 2가지 정도는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까 30번 object to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방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진짜. 그래서 구문을 아예 안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정도만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혹은 3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구문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정변, 글을 읽는 방법, 유기적으로 읽는 방법, 그리고 나와서 빈칸과 순서 삽입, 이 유형별 풀이 방법의 강의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해 강의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6평, 9평, 6평 전에는 독해 정변 정도 하고, 독해 정변이 완강되는 대로 수능 전까지 빈칸과 순서 삽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이를 선생님과 일치시키시고 체화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시간이 없으면 구문은 최소한으로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해석이 힘든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생님 해설 강의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그냥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못해서 내가 다 틀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번에 깨달은 학생이라면 반드시 늦지 않았습니다. 저 강남대성 재종반 학생들한테도, 재수 학생인데도, 현역이 아니라 재수인데도 9월달에 구문 20수를 듣고 성적이 오른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학생은 이걸 해야 됩니다. 구문이 문제이고 어휘가 문제인데 계속해서 독해를 파고 있으면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구문 20수로 아직 한 번도 구문 정리가 안 된 학생이라면 구문 20수를 통해서, 그리고 전치사만을 서브로 해가지고 이 2개를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해 정변을 들으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기 벌써 이제 3월이 지났기 때문에 구문 20수 끝내고 독해 정변 가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점이 힘들어요? 이게 볼륨이 적지 않은데 이거 다 끝내면 뭐 한 달, 2달 가겠죠? 그럼 6평이 코앞인데 난 독해는 언제 해? 이런 이제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이제 무작정 구문 20수만 주구장창 듣지 마시고 비율을 한 2대1의 비율로, 그러니까 구문을 2강 들었으면 독해는 1강 들으면서 같이 좀 병행을 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가원 시험을 대비하면서도 넉넉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도 이게 끝나면 빈칸과 순서 삽입으로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세요. 단어장이나 어법 이런 거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해석이 힘들면 구문을 봐야 돼. 근데 구문만 보면은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해랑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같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전이 약한 학생. 어느 정도 해석도 되고 빈칸 순서 삽입 고난도 문제도 맞춰요. 근데 시험장에서만 좀 많이 멘탈이 흔들린다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일단 이 학생들에게 무조건 하고 싶은 말은 공부할 때 무조건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됩니다. 근데 알아. 왜 하기 힘들어?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안 재고 그냥 음악도 들으면서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풀면은 공부가 좀 즐겁기도 하고 괜찮은데, 시간 압박하에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기 싫죠. 그러니까 시간을 안 재고 푼단 말이야. 선생님 예전에 진짜 제자가 있었는데 고1 때부터 걔를 고3 때까지 가르쳤어요. 그럼 2년을 넘게 가르쳤으면 얼마나 선생님 애정이 있고, 또 정말 이 친구가 실패하면 내 실패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단어도 다 외우고 숙제도 정말 우리 반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성적이 85점 언저리에서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진짜 쓰레기처럼 가르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걔 이제 고3 때 4월 달인가 제가 이제 걔랑 각 잡고 한 2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왜 영어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건지, 왜 점수가 안 오르는지.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정말 너무나도 놀란 충격적인 게, 숙제를 하든 공부를 하든 시간을 자고 자기는 공부를 안 한대요. 왜? 시간 안 재고 하면은 숙제도 다 할 수 있고 기분도 좋고 다 맞고 하는데, 시간을 재면 그때부터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드시 시간을 재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그걸 할 때 이 강의를 듣더라도 선생님이 2분 해보세요 했을 때는 그 시간 내에 풀려고 해보고, 만약 시간 내에 다 못 풀었어 그러면 그때는 네 문제 풀어야 되는데 세 문제밖에 못 풀었어 그러면 이제 시간 무시하고 이제 한 문제 풀고 해설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무조건 디폴트 값이 이제 고3이니까 디폴트 값이 뭐야? 시간을 무조건 재고 푸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약한 학생은 이 스콜라 모의고사로 여러 번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먼저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어 영역 시나리오, 시간관리 나비 효과라는 그 강의를 먼저 들어서 어떤 식으로 시간을 배분하면서 모의고사를 내가 매니저 해가야 되는지 컨트롤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걸로 습득을 하시고, 역시 이 친구들은 독해 위주로 결국 글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빨리 읽어? 강약 조절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그 웨이트를 주면서 무게감을 주면서 읽는 게 아니라, 빨리 읽어, 일단 빨리 읽고, 여기는 답의 근거니까 여기 천천히 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루는 강의들이 독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독해 강의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빈칸 리액트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 개정을 독해광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빈칸 문제 풀 때 굉장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3월 모의고사 문항별 분석, 두 번째 간접 연계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 각 케이스별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주시고요. 꾸준히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꾸준히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돼. 기출을 그냥 나 혼자 대충 분석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넘어가고 제대로 교훈을 얻고, 오늘 세 문제를 공부했더라도 그냥 공부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세 문제를 공부해서 이걸 얻었다, 이런 단어를 알겠고 이런 풀이 방식을 내가 체득했다, 이걸 적어 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혼자 열심히 한다고 좋은 대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가 보장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들 선생님의 강의와 함께 확실하게 기출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체득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3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네,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성마이맥 이영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